안녕하세요. 부산환경교육센터의 이윤미입니다. 무심코 노, 꼼꼼히 예스, 생활 속 화학물질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위해차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입 독성 사례와 새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바디 버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집안이 건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빨래를 널어놓거나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가습기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물 속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1995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나온 광고와 제품들의 표지 속에 있는 문구들입니다. 내 아기와 가족을 위해 넣었던 이 제품들로 인해 수많은 산모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20년 기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6,700여 명, 사망자는 1,500명에 이르지만 정부나 기업의 피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20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약 1,000만 개가 팔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대표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살균제와 부패 방지제, 보존제로서 치약, 물티슈, 카펫 청소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성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먹거나 만질 때 노출되는 피해보다 흡입했을 때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습기에 물을 넣고 살균제를 넣어서 가습기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이 살균제 독성 성분이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고 폐를 딱딱하게 만드는 폐섬유화 현상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 쓴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독성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체 독성 실험도 하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기업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정부가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 제정을 게을리한 국회의 책임이 있을까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후 많은 진통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관련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설령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것을 좋아하나요? 새 집에 입주하고 새 차를 타고 새 옷을 입으면 아주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이 기분 좋음은 잠시이고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집 증후군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을 때 그 전에 없던 이상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집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차도 마찬가지로 내장재에 쓰이는 재료로 인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세차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집을 예쁘게 인테리어 해놓았습니다. 자, 돌발 퀴즈 나갈게요. 이 집의 어디에서 새집 증후군 관련 물질들이 나올까요? 3개만 골라보세요. 네,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 건축 자재와 접착제, 페인트, 벽지, 가구, 카펫, 바닥재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끓는 점이 낮아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는데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벤젠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바람이나 호흡기 질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이 점차 줄어들어 문제가 감소하지만 벽지를 바르는 등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베이크 아웃입니다. 집을 굽듯이 온도를 높여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도록 한 뒤 환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문을 닫는다. 둘째,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를 유지한다. 셋째, 7에서 8시간 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총 3회에서 5회를 반복합니다. 우리 집은 새 집이 아니라서 괜찮다고요? 우리 집에 쌓인 먼지는 진드기, 세균뿐만 아니라 비스페놀 A와 같은 독성 물질도 먼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새 집이 아니라도 자주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차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세차를 사면 먼저 모든 비닐을 벗겨줍니다. 차를 타기 전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차 안 온도는 23도에서 25도를 유지하고 주행 중에는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 세차 냄새가 싫다고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차의 유해물질과 방향제의 유해물질이 더해져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면 옷장을 뒤져봅니다. 늘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새 옷을 구입하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옷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반듯하죠. 그러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주름과 곰팡이를 막는 포름알데히드, 옷의 방수성을 높이는 과부라 화합물, 옷감을 세척하는 노닐페놀 등의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며 과부라 화합물과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새 옷을 사서 빨리 입고 싶겠지만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반드시 세탁을 하고 물 세탁이 어려운 소재는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5시간 이상 둔 후 입어주세요. 침구류나 수건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탁해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땀으로 모공이 열려 유해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비닐을 제거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3-4시간 걸어두었다가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집, 새차, 새옷 이외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생활 제품들도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각종 세정용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확인 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독성 화학 물질을 대체하는 베이킹소다와 같은 친환경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먼저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적정량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꼭 환기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학용품으로 욕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린이와 임산부 등은 특히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노출량보다 노출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아기나 유아기 때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의 핵심 개념인 흡입 독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과 세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